주변에서 중앙으로,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오늘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생애와 정치 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젊었을 땐 누구보다 노동운동에 진심이었고 나이가 들었을 땐 누구보다 보수의 가치를 지킨 우파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두 진영 모두에 진심을 다했던 그의 일생은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처럼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은 김문수 후보는 항상 약자의 편에서 변화를 외쳤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과거엔 군부 독재에 맞서 노동자의 편에 섰고 지금은 입법 독재에 맞서 약해진 보수의 편에 섰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반골적 성향이 중앙이 아닌 주변으로 가게 만들었고 역설적으로 주변에서 중앙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생애와 정치 여정을 사실에 기반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의 업적과 함께 그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적 시각도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1년 김문수 후보는 경북 영천의 판잣집 단칸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의 생활고는 그의 마음에 불꽃을 심어주었고 이는 훗날 약자의 편에서는 운동권 투사로서의 삶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69년 서울 경북고 3학년 재학 중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교내 시위를 주도하다 무기정학을 당했습니다. 이 일화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투쟁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모범생이었던 그는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김문수 후보는 곧바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는데 1971년 전국학생시위와 1974년 인천학연 사건 등 굵직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두 차례나 제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 졸업까지 무려 24년이 걸렸고 43살의 나이에 겨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보통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면 26에서 27살 정도 되는데 43살에 졸업한 것을 보면 노동운동의 진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권에서 김문수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1980년 학생운동 및 민주화운동 세대의 대표 3인에 김문수, 유시민, 심상정이 언급되곤 합니다. 물론 유시민, 심상정과 김문수는 다른 길을 걷게 됐지만 그들도 정치 이념을 떠나서 과거 김문수 후보의 노동투쟁에 대한 진심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동료들의 위치를 말하지 않았던 의리 있는 인간 김문수는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유시민 전 장관이 김문수 후보를 평가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화질이 좀 떨어지지만 좋은 내용이라 준비했습니다. 한 7, 8년 선배시고요. 참 옛날에 잡혀가서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동지들이 있는 곳을 자백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시고 막 정기 고문 그때 기억이 눈에 지금 선합니다. 그 정도로 참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시민 작가뿐만 아니라 심상정 의원도 정치인 김문수는 싫어도 인간 김문수는 평생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는 말만 앞서는 진보 정치인들과 다르게 진심으로 노동자들의 편에 섰으며 누구보다 인권, 평등, 부패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세월이 있기에 좌파 정치인들도 김문수 후보 앞에서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운동 1세대가 김문수 후보였던 것 알고 계셨나요? 군사독재 시절 김문수 후보는 구로공단의 드레스 미싱 공장에 취업하면서 땀과 기름에 찌든 거친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했습니다. 이처럼 청년 김문수는 공장에 위장 취업까지 하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을 이끈 대한민국 노동운동 1세대의 대표주자였습니다. 이처럼 노동운동으로 청춘을 바친 김문수는 전국 금성노조 한일도르코 지부의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산업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총 2년 6개월간 옥살이를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살이조차 그의 신념을 꺾지 못했고 출소 후에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1895년 전태일 기념사업회의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운동권 일선에 섰습니다. 당시 전태일 여사의 어머니는 청년 김문수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김문수를 좋아했고 20대 노동운동권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화제되었습니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는 젊은 시절부터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싸운 운동권 대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번외로 김문수 후보가 지난주 토요일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를 찾아간 영상이 있는데요. 보통 보수 정치인이 온다고 하면 민주당 쪽과 진보 언론들이 격렬히 반대하는데 김문수가 오니 모두 조용했습니다. 도를 생각하면 늘 너무나 아픈 추억. 이처럼 청년 김문수의 노동운동에 대한 진심은 진보 측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1987년 김문수 후보는 운동권 동지들과 함께 정치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대표적으로 이재호, 장기표 등의 운동권과 손잡고 민중당을 창당했습니다. 창당 후 노동자와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했지만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14대 총선에서 김문수가 이끌었던 민중당은 2% 투표율이 나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고 단 한 석의 의석도 얻지 못한 채 해산되었습니다. 이 쓰라린 실패와 함께 일어난 소련의 붕괴는 김문수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됩니다. 과거 김문수 후보는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이상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 이후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제가 꿈꿨던 유토피아는 그것이 아니었다. 제가 싫어했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소련보다는 훨씬 풍요롭고도 자유로운 나라다라는 것을 저는 1990년 소련의 붕괴 이후에
철의 장막이 거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처럼 사회주의 사상으로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련은 무너졌고, 불평등이 가득하다고 싫어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며 혁명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중년 김문수는 좌파에서 우파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40살 이전에는 혁명의 길을 가다 죽을 각오도 했지만 좌파 노선이 많은 실패를 낳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1992년 총선 패배 후 택시 운전사로 1년간 생계를 꾸리며 현실 정치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자유당 입당 권유로 결국 보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과거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보수 여당인 민주자유당에 입당하면서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이 일로 유시민, 심상정을 비롯한 많은 운동권들이 김문수 후보를 두고 변절자라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그는 민주자유당에 입당한 이유는 여당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개혁적인 정당이기에 입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끌고 계시는 민주자유당을 여당으로서라기보다는 개혁당으로서 제가 입당했습니다. 하지만 신념이 서면 후진을 모르는 김문수 후보는 보수라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경기도 부천 소사구의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김대중 총재 측근이었던 박지원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15, 16, 17대 국회의원 3선에 성공하면서 중앙정치 무대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국회에 몸담은 초창기 김문수 후보는 한나라당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며 당의 기성 보수 색채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당내 개혁파 의원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정치개혁을 주도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당이 강경 보수로 치우치는 것을 공개 비판할 정도로 비교적 합리적 온건 보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이었는지 박근혜 대통령 세력에 밀려 한동안 보수의 변방으로 좌천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로서의 김문수 후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정치 하이라이트가 언제였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무 고민 없이 두 번의 경기도지사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그는 2010년 진보진영의 유력 정치인인 유시민 후보를 누르고 도지사 연임에 성공하며 경기도를 8년간 이끌었습니다. 김 후보는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여러 업적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것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도 도입입니다. 2004년 서울시가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개편을 단행한 후에도 서울 경기 간 환승 할인 제도가 2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문수 지사가 취임 직후 서울시와 재협상을 이끌어내 2007년 7월부터 전국 최초의 광역 환승 할인을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통합요금제 덕분에 경기도민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들은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 요금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되었고, 수도권 교통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교통정책 전문가를 자처할 만큼 교통 인프라에 관심이 많은데, 일각에선 그 이유가 택시 기사 시절 복잡한 교통 문제를 겪어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통 정책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열정은 GTX 사업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교통 혁신의 핵심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사업에 초안을 만들었고,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GTX는 서울과 경기 외곽을 신속 연결하는 초고속 전철망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GTX 노선을 최초로 제안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했습니다. 훗날 GTX A 노선이 착공되어 공약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굵직한 개발 프로젝트들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성 동탄 신도시 개발, 성남 판교 신도시 도성, 수원 광교 신도시 추진, 평택 고덕 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120만 평도 김문수 후보가 추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업단지와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며 탁상 공론이 아닌 현장을 강조했는데, 직접 택시 운전대를 잡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파격 행보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그의 모습은 언론에 여러 차례 오려내리며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임기가 끝난 후 김문수 후보의 정치 여정은 암흑길을 걷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에 도전했지만 박근혜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그 후 2016년 총선에서는 수도권을 떠나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게 좀 치명적이었던 게, 대구는 TK의 텃밭으로 보수당이 나가기만 하면 당선되는 곳인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에 밀려 떨어졌습니다. 당시 김부겸 후보는 62.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TK에서도 졌다는 꼬리표를 남겼습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박원순 시장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선거 패배로 김문수 후보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 보수 우파 시민사회와 연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태극기 집회의 모습을 보이며 우파 세력의 지지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탈되어 노동정책협의회에 참여했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중용되어 국정에 참여하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보수층의 지지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의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사과를 요청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홀로 꼿꼿이 앉아있었고, 이 모습이 우파 진영의 화제가 되면서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 1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가 진보에서 보수가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우파로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앞서 언급한 1992년 총선 실패와 소련의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혁명을 꿈꾸던 20대 운동권 청년에서 점진적 개선을 선택한 40대 중년의 김문수는 더 이상 이념 투쟁만으로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권력을 잡지 않고서는 노동자, 민중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서울대 은사인 안병직 교수가 1980년대 중반 좌파에서 우파로 사상을 전환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그 영향을 받아 반공, 시장경제 중심의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의 생각을 결정하자마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1990년대 초 김문수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보수당이었던 민자당에 입당했고, 본인이 그토록 바랬던 군부 정권의 적폐 청산, 문민화, 금융실명제 등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이런 개혁들을 통해 이상적인 좌파보다 현실적인 우파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의 사상 변화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본 김문수 후보는 뜻이 정해지면 행동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좌파에 있을 땐 좌파 세력의 최전선에 있었고, 우파에 있을 땐 우파 세력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진보 진영에서는 김문수를 두고 운동권 대부에서 변절자로 전락했다는 신랄한 비판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전 후보는 한때 노동자의 친구를 자처했던 김문수가 권력을 쫓아 노선을 바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같은 진보 언론사들은 저와 우를 넘나든 그의 행보는 보수 쪽엔 전향과 변신이었지만 진보 쪽엔 배신과 변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보수 진영이 보기엔 과거를 딛고 새롭게 거듭난 정치인이지만, 진보 진영에게는 신념을 저버린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김문수는 자신의 변신을 두고 변절자라는 비판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선택에 대한 비판을 예상했고, 이를 감수할 배짱과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보수 사이에서도 김문수를 향해 초기에는 의구심을 표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90년대 후반 한나라당 초선 의원 시절만 해도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당 색채와 안 맞는다는 말을 할 정도였고, 당내 주류도 운동권 출신인 그를 경계하거나 색다른 이질적 존재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김문수는 보수 진영 내 확고한 입지를 다졌고, 이제는 혼과 몸을 바쳐 당을 위해 헌신할 만큼 보수 진영의 확고한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좌우 이념 대립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살다 보니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고, 언젠가는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관점이든 대한민국을 위한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김문수 후보가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 이유를 이어가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때 김문수 후보는 강경 우파가 아닌 중도 우파 정도의 스탠스였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시절 김문수 후보는 당내 개혁파였지만 2010년대 이후 점점 강경 보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비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유 성향의 정광훈 목사와 손잡고 거리 집회를 이끄는 등 보수 우파 결집 운동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우양우 행보에 대해 일부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논란들이 있지만 잘못한 것은 진심이 담긴 사과를 했고, 오해가 쌓인 것은 풀면서 대선 주자로 나왔습니다. 비판할 점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점은 확실합니다. 그는 오랜 노동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몇 안되는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저는 좌파의 최선으로 목숨을 다했다면서 진정 노동자와 북한 동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뿐임을 깨달았다고 역설합니다. 2025년 대선 경선에서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가난하게 만드는 게 무슨 진보냐며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거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직설적 화법 뒤에는 누구보다 확고한 정치 철학과 비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지지자들의 평가입니다. 김문수 본인은 진보와 보수를 모두 겪어본 자신만이 양 진영의 가치를 아우르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그의 청렴한 이미지와 도덕성에 대해서는 크게 흠잡을 스캔들이 없다는 점, 그리고 좌우 양쪽 진영의 논리를 모두 경험한 덕에 상대 진영을 설득할 언어를 아는 정치인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아무도 반론하지 못하는 것은 김문수라는 인물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뜨거운 함성과 2000년대 보수 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모두 몸소 겪어낸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그의 진심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문수 후보의 일대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동 현장의 투쟁가에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그의 삶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극과 극을 잇는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물론 그의 노선 변화는 지금까지도 논란거리고 지지와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문수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미지보다는 진정성으로 승부해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그의 진정성이 거친 말투로 나타내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 위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끝으로 김문수 후보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정치 이념을 넘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있다면 어떤 이념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중앙으로,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저의 선택은 김문수입니다. 구독자분들은 누굴 선택하실 예정이신가요?